DoD 원찬 디자인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이자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다양한 크리에이터 활동과 디자인 관련된 활동들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찬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왔었을 때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스튜디오를 차린 이유가 나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나 생각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내 디자인 철학을 선보일 수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랑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전통 차 브랜드와 패키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튜브를 제가 어떻게 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그 당시 학교에서 이제 경영 교수로 학생들 지도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약간 그랬어요. 진짜 정말 대놓고 미쳤나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해?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2019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는 흔히 우리가 있는 먹방 혹은 방송국에서 자신들의 이제 프로그램들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학생들을 10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친한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 나가면 똑같은 동료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이제 와서 고민 상담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직을 해야 되며 창업할 때랑 프리랜서 일할 때는 뭐가 다르며 그런 이제 고민들을 얘기를 해줬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찾아준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승의 날이나 생일 때나 되면 이제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다. 너네들 이제 오면 고민 상담도 해주고 할 텐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어떤 진짜 학생이 정말 너무 순진한 그런 표정으로 교수님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유튜브는 연예인들이나 먹방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전문직들도 다 해요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이 다른 채널들과 다른 디자인 채널들과 차별점을 가지는 것이 다른 디자인 채널들 보면 포토샵이나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 채널은 정말 말 그대로 이직, 창업, 이력서, 견적 같은 디자인 실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애초에 제 제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했었던 그런 고민 상담의 것들을 그대로 컨텐츠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유튜브 채널이 다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애초에 이 채널 이름도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디자인 잘하는 디자이너 이런 것이 아니라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민들을 상담해주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채널이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런 제자들과 비슷한 지금은 상황이나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공감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좋아하고 계시지만 출발은 학생들이죠.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미술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께서 너는 미술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가 그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저의 진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한 번도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돼야 돼, 뭐가 좋아라고 얘기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뭔가 너는 뭐가 돼야 돼, 공부해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아니어서 저는 그냥 그래서 평범하게 인문계에 가고 아마도 학교 성적에 맞춰서 인서울 어느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약간 뭔가 내가 진짜 미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뭔가 마음이 들었고 선생님께서 자신이 아는 학원에 저를 직접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렇게 해서 미술 공부를 했어요. 미술 공부를 하다가 호주에 가서 당연히 이제 언어를 다 공부하고 나서 대학교의 진로를 선택하게 될 당시에 디자인을 선택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저는 어떤 디자이너라기보다 디자인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오래 하려면 일단 잘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끈기 있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는 오래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후배 디자이너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선배들이 업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신입 디자이너들이 유입이 되고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체도 조금 그런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래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저는 명확해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정의가 저는 명확하기 때문에 전 디자인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의자 디자인이 이쁘고 뭐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다고 한들 의자의 본래의 목적인 사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면 그거는 잘못된 디자인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의자 다리가 3개여서 사람이 똑바로 앉지 못하고 의자가 쓰러지면 그건 좋은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시대에 따라 트렌드도 있고 뭐 사람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달라지고 뭐 기술이 발전하고 신소재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테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불변하는 것은 디자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실용적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느꼈던 가장 보람된 일들은 제 이메일로 구독자 한 분이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이메일이 자기는 누구누구인데 비전공이고 재무 쪽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결과가 지나서 뭔가 성과를 이룬 게 아니라 그냥 그만뒀다. 근데 내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 것이고 2029년에는 나랑 함께 할 사람이 될 거다. 자기를 지켜봐달라. 약간 출사표를 던지듯이 그런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약간 되게 당돌을 하다 그냥 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 그 비전공 뭐 이거 디자인 공부하다가 뭐 직업을 갖다가 다시 디자인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지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흘렀으면 언제부터 디자인 다시 공부하시려고 하지,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일단 열심히 하니까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디자인 기초 수업을 딱 열었는데 어느 한 분이 오시더니 제가 그 메일을 보냈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기초를 배우셨는데 당연히 실력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배우신 분이니까 너무 걸음마 단계였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열심히는 하시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한 달 한다고 갑자기 디자인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분은 이 하루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이제 조용히 오시더니, 선생님 제가 진짜 디자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렸어요. 되게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제로 4년 동안 디자인과 나와서 졸업한 학생들도 실무 갖다 놓으면 100% 자기 역할을 못한다. 근데 지금 비전공자분이시고 이제 딱 디자인 시작하신 지 2~3달밖에 안 됐으면 정말 진짜 죽어라 노력해도 빠르면 2년? 진짜 저는 막 정말 최소한 잡아도 1년 반 정도가 걸리실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도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디자인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데, 만약에 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면 난 디자인과 학생으로 맨날 디자인 수업을 듣는 사람인데, 이분은 졸업하고 일도 그만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을 내가 배우면 당연히 그 시간이 적을 텐데 2년이란 시간도 전 되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중급 수업이 있긴 한데 지금 들으시기는 조금 너무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초급을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중급에 오시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이분이 수업을 들으시고 한 3개월 있다가 중급 수업에 또 오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되게 많이 늘은 거예요. 진짜 놀랄 정도로 되게 많이 늘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늘었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번 10월에 중급까지 완료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발표를 할 때 제가 딱 그걸 봤는데, 웬만한 디자인 공부한 친구들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 그 기간이 제가 따져봤는데, 저는 작년부터였나 그랬는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 와서 이메일을 쓴 게 2월이었어요. 올해 10월에 마치셨으니까 8개월이다. 8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 게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10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얼추 세보니까 1300명 학생들을 저 지도했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자기의 이름을 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정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수주를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학생으로 내가 입학해서 1학년 동안 다니던 사람의 마음가짐과 내가 5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장 그만두고서 나 디자인으로 직군을 변경해야지라고 한 사람의 그 간절함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절함을 가진 분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니까 저는 되게
하고 보람이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보람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업무도 하고 싶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컨텐츠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고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과 호흡하고 싶으면 제가 그 시간을 제가 만들어야죠. 그거는 제 역할인 것 같고 그러려면 당연하겠지만 남들이 쉬어야 될 때 못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이 남들 일하고 때 일하고 쉬면서는 그런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뭐 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쉬었을 때 드는 느낌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쉬어도 좋지만 쉬지 않고 나와서 컨텐츠 만드니까 더 좋더라 그런 거 생기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이 들기까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콘텐츠가 밤새서 3, 4일씩 만들어도 조회수 500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지내고 나니까 지금 콘텐츠 만들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뭐 클래스도 열어도 막 감사하게도 이제 마감이 되고 클래스가 마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제가 해야 되면은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팁이긴 팁인데 너무 뻔한 팁이긴 한데 주말이 없다고 애초에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저는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도 그러는 게 전 되게 슬픈 얘기지만 취미가 없거든요. 저는 취미가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저 뒤에 자전거도 있고 해서 막 자전거 타고 뭐 그랬는데 취미가 없는 게 저는 컨텐츠 만들고 이런 것도 전 되게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컨텐츠도 막 이런 뭐 제가 막 영상 보면 막 상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이거를 하면서도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못 쉬면 피곤하지만 이게 뭔가 너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서 이 시간이 모르는 하루를 보냈다가 아니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이긴 한데 이게 일처럼 안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컨텐츠 만들면 재밌고 재밌으니까 천직이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너 이거 천직이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걸 제가 제 자신한테 세뇌를 시켜서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최근에 또 생겼어요. 이게 또 이것도 디자인 스튜디오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여러 크리에이터 활동이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생긴 목표가 디자인의 대중화. 그게 제가 가장 최근에 생긴 목표예요. 그게 뭐냐면 전 예전에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부터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쇼미더머니가 힙합이라고 하는 마이너 음악 장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하던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그 시즌 10인가 막 9까지 나왔잖아요. 거기 나온 모든 출연진들과 참가자들, 심사위원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힙합, 축제, 패션 이런 모든 문화가 다 저는 그런 마이너한 문화가 메이저 문화로 올라온 거 되게 부러웠는데 힙합만 그런 게 아니라 수우파라고 이제 가수들의 뒤에서 춤을 춰주는 그러니까 조명을 못 받던 분들이 또 대중적으로 메이저가 되어서 사람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테이지 파이터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발레, 한국무용 하는 분들도 이제 메이저로 올라오고 그 흑백 요리사도 막 미슐랭 셰프들은 인기가 많고 하지만 어디 저기 뭐 종로삼가 골목길에서 열심히 요리하시던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사랑을 받잖아요. 대한민국이 막 들썩일 정도로. 그래서 저는 디자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인도 충분히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야는.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떤 전문직의 어떤 일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뭐 여러분이 심지어 이케아 가서 가구 하나를 골라도 디자인이 다 돼 있는 거고 내가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에서 옷한 벌을 사더라도 다 디자인이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디자인이 뭔가 누군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디자인을 배우고 알면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대중화를 서로 협업하고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쉽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디자인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제 가장 큰 마지막 표. 네. 디자인 파이 나올 수 있겠네요. 디자인 머니 뭐 이런 거, 소리가 디자인 이런 거. 제 개인적인 바램이자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업계에서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되게 이 업계가 누구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업계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 역시도.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진짜 자기가 좋아서 이 것들을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에 맞추거나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의대를 가거나 그렇지 않지 진짜 내가 디자인을 너무 좋고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라 그런 이제 의지나 그런 열정은 있으실 텐데 취준하시거나 선배 얘기 듣거나 하면 이 업계에 대해서 좋은 얘기보다는 더 이제 힘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니 단순히 수익이 창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듯하고 보람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내가 단순히 어떠한 일 오래 했다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대기업에 간다고 10년 동안 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10년 넘게 하니까 이런 감정들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신 거니까 업계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값지거든요. 되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뿌듯한 감정인데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둘, 셋.